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언론은 민주당 공천의 비난 여론에만 올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민주시민들과 당원들은 진짜로 공천 개혁을 손으로 스스로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뭐 날렸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천 부평을입니다.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을 누르고 공천됐고요. 그리고 경기 광명을에서는 영입 인재이자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남희 변호사가 현역 양기대 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됐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경기 용인갑에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과의 3자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또 충북 청원서원에서는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현역 이장섭 의원과 경선을 해서 이겼습니다. 현역 다 떠들었어. 네. 이제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현역 핸디캡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 심판을 받는 거죠. 네. 자기가 잘했으면 저기 되겠냐고 주는 되겠냐고. 거고 아니면 경선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맡겨만 돼. 내가 늘 얘기했잖아. 경선만 붙여달라고. 떨어뜨리는 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떨어뜨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 한 셋 남았죠? 박영진 남아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까지 진행을 하면은, 정봉주 후보하고의 일종의 이제 결선 투표가 끝나게 될 건데.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박영진이 어느 정도 포기했나 봐요. 기적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지가 이기면 기적이라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날아간 것 같고요. 전해철도 지가 역시나 하위 20이더만 그래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스스로 이걸 공표했어요. 내가 지면 하위 20이라서 지는 거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일 못해서 지는 거다? 그렇지. 이게 핑계거리가 그거지. 내가 점수가 낮아. 일을 안 했어 이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수박 덩어리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네. 아, 정리해볼 기회를 못 가진 게 고밀정인데 네. 고밀정이 어느 최고위에 복귀한다고 하죠.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면 생각 달라도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소리잖아. 근데 민주당이랑.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죠. 처음에 사퇴하고 지랄할 때하고 지금 복귀할 때하고 주변에 있던 풍경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사퇴합니다 이럴 때는 주변이 다 수박밭이었거든요. 지금은 덩쿨 하나도 안 남았어요. 네. 이 벌건 황토 위에 혼자 서 있는 게 고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노선에 대한 걱정은 돼요. 여기에서 고민정을 계속해서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속적인 낙선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일단 문제가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대체제로 제3세대나 무소속으로 고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정을 낙선시키면 오영환이 돼버려요. 오신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표를 저쪽에 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제가 부산을 다녀보니까 네. 이 한 표의 소중함, 의원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야. 나중에 물론 얘가 배신을 때릴 수도 있고 어디로 달아날 수도 있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갔다가 국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하나의 표로
표도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고민정을 날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크게 이기더만. 크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에이. 그냥 이 상황에서 삼자 없이 그냥 이 기구도로만 간다 그러면 고민정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여론조사도 사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거 아닐까? 나 그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그 여론조사 내용에 매우 중요한 함의가 거기 들어있더라고. 고민정 개인은 10%를 이긴대요. 가까이. 네. 그런데 예? 뭐 5천 범위 내네. 아니 그러니까 한 7, 8% 되니까 오차 범위 내 이건데 저기서 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국진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신환 쪽이 훨씬 더 비교적 높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상해. 이게 한국갤럽이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갤럽이 요새 이상해졌거든. 갤럽이 나는 이게 이 조사의 의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야. 에이, 고민정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네. 고민정이 이기는데라고 써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고민정이 이 정도 이기고는 있지만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의석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줘야 되니까 1번을 찍지만 비례대표는 너 안 찍어. 1번 안 찍어라고 해갖고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득표율하고 이쪽 지역구 안에서 개인적인 그 지역구 의원 투표 득표율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오신환은 못 찍으니까 내가 고민정 너는 찍어준다마는 너 생각해서 너한테 1번 표는 못 줘라고 하는 이 비례대표 이탈표가 생겨나게 된다고 치면 이것 또한 고민정에 대한 그쪽 유권자의 광진을 유권자의 엄중한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홍작가 없다. TV는 대선 우리가 힘이 대선, 없네. 힘이 없으니까 총선 전까지 지금까지 한 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쇼츠를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는 걸로 무응답, 무반응으로 아니 욕은 해야지. 어?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랄하면 욕은 칼같이 하겠지만 낙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제3세력을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분란 내지는 내부 충돌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조국 신당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제3세력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민주당의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생각하기 때문에 밉지만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잠시 이 분노를 참아주겠습니다. 근데 또 남아있는 한 달 안에 지금 수박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어요. 현역 의원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광재 하나 있구나. 광재 개소식에 갔다고 하니까 뭐 육표 오빠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를 한다거나 당에 대한 해당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민정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에 내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총선 결과 때까지 저희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갑에서 지금 경선에서 된 이상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 민정실장 했던 사람인가요? 총리실? 네. 그런데 이 사람 김장겸이 런던 특파원 있을 때 가짜 뉴스 왜곡 보도를 조작 보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당시 그 경찰로서 파견돼 있던 사람인데 같이 공모했던 사람입니다. 김장겸과는 호용호재하는 사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이원모? 이상식이요. 이상식?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 미디어 오늘에도 관련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원모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가방 못지 남편이잖아. 그렇죠. 이 원모는 네. 국진당. 국짐당이자 김건희 가방 못지 쇼핑 하수인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결혼을 윤석열이 뭐 연결해줬다니까 사실 김건희가 연결해주겠지. 윤석열이 연결시킬 여자가 어디 있어? 결국은 볼케이노에서 맺어준 또 하나의 커플이거든요. 한동훈 커플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모 비서관이 쉽게 뽑힐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뭐랄까 배려라 그래야 되나 이씨. 낙연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저쪽을 위한 이원모를 위한 예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 결과 안에서 이원모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용인갑은 응. 저번에도 정찬민이 69%, 아니다. 53대 45로 이겼어요. 미래통합당. 그래서 국진. 이원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꼴보직으로 저 자리에 낙하산이 떨어진 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고 왜 윤석열의 측근이고 그 비서관을 지냈는지 그리고 왜 이번 사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있을 때 저 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경찰관이 서류 빼오는데 전화를 걸었는지 사실 이번 최상병 사건의 주요 범인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이원모가 뭐 아무래도 저 대결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상식을 왜 뽑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안에서 이원모가 좀 더 쉬운 길을 가겠구나. 그것까지도 예비했나라는 의혹을 좀 가져봅니다. 그 이외에 관심 받고 있는 서대문 갑에서의 그 우리 청년 비례, 청년 그 뭐라 그러지? 특별 청년 전략지. 전략지구 관련해서 경선 투표를 하다가 서버가 다운됐어요. 와, 저도 하려고 들었는데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안 하신 분들 빨리 안 하신 하시기 분들,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서는 그 얘기만 했었죠. 한 놈만 아니면 돼. 아니, 근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 고등학교 후배. 김동화 변호사로, 커뮤니티 보니까, 그거 다 해놨더라고요. 대동단결돼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네. 저도 김동화 변호사로 했어요. 옛다! 줬다! 우리 양홍고 후배, 제가 졸업 3기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만해, 씨. 걔는 전화 연락도 안 해, 너한테. 누군지 몰라, 근데. 본인은 푸틴하고 맨날 대학 동문이라고 주장하고, 고등학교, 아니, 도대체 본인한테 유리한 건 뭡니까? 아무튼, 그냥요. 어찌됐거나. 재밌자고 하는 말입니다. 뒤늦게, 사실 선거운동을 거의 못했더라고. 그 변호사 일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근데 뒤늦게 기회를 얻은, 우리 김동완 후보가 압도적인 표를 얻어낸다고 하면 지금 커뮤니티를 통한 또는 민주당 커뮤니티를 비롯한 진보 언론과 유튜버들이 다 그쪽에다 지금 어떤 그 지원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그널이 얼마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결과치가. 그리고 우리 시민 비례대표 추천 비례대표들도 지금 선출이 됐어요. 여성 2명, 남성 2명. 저희는 이제 딱 한 사람만 봤죠. 임태훈 소장. 네. 근데 임태훈 소장도 그 4명 안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번호가 4위라서 번호가 20번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너무 뒤든데 보니까, 네. 임태훈 소장이. 예.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들한테 먼저 이제 번호를 주다 보니까 여성 후보 2분은 사실상 당선이 확정인 거고요. 저는 사실 임태훈 소장님 정말 꼭 일 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비례에서도 많이 얻으면 임태훈 소장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임태훈 소장님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많은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용진이하고 결과도 오후에 나올 건데 아마 뭐 무난하게 승리할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처리만 처리하면 해처리. 해처리만 해처리. 처리하면 이제 저그의 본진은 끝난다. 더 이상의 저글링조차도 히드라조차도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꼭 그 해처리 밑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버러우에 있다가 그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잘 치고 이 히드라들 그렇게 더러운 침을 뱉잖아요 입으로. 이거 스타크래프트 네. 아는 사람들이면 재밌는 비유. 이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해처리 밑에서 그럴듯한 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봐야 히드라하고 저글링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그 해처리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타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민주당 비례를 보면서 느낀 게 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 신당에 비해서 너무 비례대표도 약하다. 왜 시민단체 이렇게 많이 몰아주고 그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고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불만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대가 다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임종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86으로 해서 586, 뭐 686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런 뭐 북한 관련 뭐 이런 것들이 통일 관련 이런 것들이 그때 세대하고는 좀 다르게 운동권 세대하고 좀 다르게 연결이 된 거고. 시대 담론이 달라졌죠. 시대 담론. 근데 자체가. 이제 민주당은 그럴 수 없는 당이 된 거예요. 너무 커졌고. 그렇죠.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전 세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시민단체의 그런 여러 그 사람들도 예전에 독재 정권에 한 거 하고 뭐 통일운동을 하던 맞아요. 사람들이든지 그런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서 민주당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이고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시민단체도 이제 그렇지. 좀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치에 들어온 이상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이 시민단체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조국 혁신당보다 비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할 것은 이제 이 비례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을 홍보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조정훈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되고요. 아이, 김영주 같은 역할 안 하도록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옛날 초선 의원들 낙하산 꽂아서 뭐 소방관이네 어쩌네 뭐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받은 유명세 때문에 올라왔던 이런 국회의원 낙하산 국회의원들 결국은 계파 싸움이나 자기 공천해준 사람들 싸움의 도구로 이용됐다가 나중에 정치적 미아가 되고 말잖아요. 이제 이런 시민 대표들 이런 사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의견들 이런 것들을 더 펼쳐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일을 일단 시켜봐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비례대표. 지금 시민단체 네네. 이쪽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비례 신청하신 분 중에,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3인당의 한창민, 후보도 저희가 사실 같이 방송도 하고 그분 꽤 오랫동안 알던 분인데 진짜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그 분야에서 꾸준히 묵묵히 자기 일 해오던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신청도 많이 했고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 아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인선을 주로 결정하는 게 공관위가 있지만 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고밀정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싹수가 없어 보이는 후보가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혹시? 그래 봤자야. 어차피 이 고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최고위 안에 있는 면면을 봤을 때 이 수박의 싹이 뿌려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2의 조정훈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 민주비례연합당 약간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인지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 결국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 비례 뽑힌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든 뭘 하든 뭐 유세장을 나가든 방송국을 나가든 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들도 괜찮네. 우리가 몰랐는데 괜찮네라는 거를 민주당이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입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뭐 유사명 총경이라든지 뭐 좀 기대되는 우리 박선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결국 본선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저쪽 후보하고 둘이 맞짱을 뜨면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자기 정치에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이걸 다 이재명이 했대. 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친구나 친척인 줄 알아요. 아유, 특히 부산 사람들은 더 그래, 이씨. 아, 그래요? 왜? 아니, 대부분 부산 사람들이 물어보면, 민주당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어? 이런 얘기를 간이 물어보게 되면, 저들의 프레임은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망했고 공천한 사람들이 다 이재명의 말하자면 신복이거나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그냥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올린 프레임이고, 막상 각계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한동훈이 지네 사람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쪽 사람들을 다 이재명 계열로 몬다고 하더라도 각계 격파가 들어가게 되는 선거전이 되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티가 난단 말이야. 인물론에서 어떤 뚜렷한 변화를 보여줄 거고 지금까지 날로 먹던 지역구 안에서 진짜 신선한 돌풍들을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투표자의 마음을 바꿔요. 이제부터가 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늘 우리가 걱정했잖아. 뽑고 싶은 사람을 선정을 하자. 그러고 나면 투표는 그다음에 결과는 당원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우리가 50대 50으로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가운데 그 비율이 같았단 말이야. 그 50대 50 안에서의 지지율들이 당원들만 우리 뭐 신인들이라든지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우리가 그 바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뽑았단 말이야. 그건 무슨 의미겠어? 안 듣는 척 해도 알고 있다는 거지. 다 보고 있는 거야. 저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뭐 여론조사를 갖고 이제 내가 대놓고 지들이 180석 간다 그러대? 그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거짓말이 결코 선거 안에서 똑같은 형태의 어떤 지네들이 생각하는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석이 갑자기 이재명 중심으로 돌파해야 된다.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집에 가세요. 왜? 그러니까 왜? 이것도 이렇게 하시려고 되면 또. 바로 이제 고민정이나 네. 박광원이도 그냥 저희는 그냥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에 없는 개소리들을 계속 꺼내놓을 거란 말이야. 이게 싫어. 난 이게 너무 싫어. 왜냐면 임종석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광원이 지금 와가지고 아닌데 난 아직도 이재명 이상한 것 같은데 얘기 못한단 말이야.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네, 다음번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난 시켜줘도 하기 싫다고 했거든. 그래서 아마 갑자기 돌아선 거 아닌가. 이거 분명히 그만둔다. 이거 뭐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총선을 마무리하고 조기 사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 같은, 이게 본인한테는 안 물어봤어. 네. 늘 그렇잖아. 언론이 스스로 그런 개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의 어떤 지도부가 총선 끝나면 해체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말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견이지만 최고위는요, 스스로 사퇴 안 하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정치적인 언론들이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뭐 당원 당규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재명 대표 요 말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당대표는 3D 중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는 안 한다라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몰랐던 사실을 확인했네요. 네? 당대표도 연임할 수 있군요. 뭐 나오면 할 수 있죠. 오! 1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딱 1년만. 아니, 이제는 대권 준비하셔야지, 이제. 아, 그렇죠? 네. 올해 안에 선거 있을 건데. 선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비난을 혼자 받아내고 있는 현재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이 깨지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허상에서 실상을 보게 된단 말이야. 아니, 지역 주민들 만나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한동훈이한테 배웠다고, 이재명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야, 이쪽 동네에 관한 공약을 내놔야지. 여기 시장에 와갖고 이재명 욕을 왜 하냐.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 프레임과 선거전은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민생을 선점하고 있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쪽 민주당 쪽 인사들과 이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통령이 천조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 못 믿어요? 뭘 믿겠어,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본선에 가면 더더욱 지지율 격차, 그리고 중도층의 표절림 형상은 우리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진보 쪽으로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임종석이 갑자기 이렇게 정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설마 당대표 될까? 안 돼요. 그죠? 우리 당원들이 자기 지금 대표는 250만인데 네, 지금. 누가 될지 또 누가 나왔으면 할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민이 아니면 우리 운동권 오빠나 뭐 이런 분들이 뻔히 이제 누가 당원들의 표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수박들이 지금 권리당원들을 이따위로 취급해놓고 당권을 잡는다?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